자, 일기 신도시 분당이 지금 뭐 재건축 불 지핀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뭐 시범 4개 단지 추진 준비위 뭐 결성 중이고, 지금 막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공급 부족 때문에 재건축 빨리 해야 된다. 그 전에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 추진한 단지가 많았지만 재건축 추진하는 움직임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즉 재건축 추진되고 안전진단 통과 확정되고 그러면은 앞으로 분당 쪽에 매물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매물 잔금으로 집값이 올라가느냐?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잠기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 불 지핀다 하고 있는데 막상 움직임은 별로 없죠.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예요? 5월까지는 거래가 됐죠. 17억. 그리고 이런 것들은 10억 8천. 뭐 이 정도 계속 올라가는 듯 하다가 최근에 좀 멈춤세죠. 역시 마찬가지다. 자, 지금 거래가 상승세도 멈췄고 거래 자체도 가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자, 전세 역시 어때요? 전세가 들었다 놨다 회의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던 느낌은 줄어든 셈이죠. 떨어지는 느낌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뭐라고요?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다. 예사롭지 않다 하는 이유 뭐 때문이에요? 견인하고 있는 것은 리모델링과 재건축 호재. 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공급 부족하니까 리모델링이랑 재건축이랑 재개발해서 공급 풀어라 라고 하는데 뭐예요? 리모델링이랑 재건축 이야기 나오면 집값 띄운다. 다 나오고 있어요. 지들이 계속 저 이야기 하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좌뇌와 우뇌가 분리돼서 좌뇌는 재건축하면 떨어진다, 우뇌는 재건축하면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당이 뜨는 이유는 IT 기업 대거 입주해서 자족도시 기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핵심은 강남이랑 가까워서, 그 강남이랑 인접한데 강남보단 싸고 서울이 아닌 분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남 인접하니까 자족도시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군도 갖춰지는 거고, 지금도 뭐 3기 신도시도 자족도시를 엄청나게 개발한다고 하죠. 하지만 진짜 자족도시가 갖춰질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대부분은 베드타운 느낌이 강하게 날 수 있고, 1기 신도시도 분당 빼곤 대부분 베드타운이죠. 그리고 사실 판교 테크노밸리 영향이 컸죠. 그리고 그 전부터 떴었죠. 강남 인접이랑 떴다. 자, 거래 아파트 보면 어때요? 지금 가격 계속 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 뭐 오르는 단지도 있지만 그러면은 거래가 안 되는 단지도 있고, 5월 이후 거래되면서 떨어지는 단지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다만 적어도 이만큼은 거품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죠. 전세 보면 어때요? 거의 안정세,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다. 이런 최고가 전세 같은 경우는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얼마 전 분명히 6월 초만 해도 뭐라고 그래요? 리모델링 난항. 그러면서 리모델링 난항을 겪으면 여당의 공급 계획이 삐걱인다. 여당 공급 계획이 삐걱이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거죠. 공급이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6월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죠. 리모델링 훈풍 돌고 있다. 재건축 주춤하니까 먹거리 떠오른 리모델링 사업. 그래서 리모델링 시장이 커지면서 가격이 오를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이 많지도 않죠. 공급도 많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집값 띄우기는 안 하냐? 엄청나게 띄우고 있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리모델링 공급이 돼요? 뭐가 돼요? 일반 분양이 많지 않다. 이제 와서 그땐 난항이라고 하더니 공사업의 핵심이 리모델링이에요? 여당의 혹은 정부의 공급 대책의 핵심은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공공주도 재건축 및 재개발, 뭐 리모델링 이런 것들. 굉장히 핵심이 아닌 걸 가지고 엄청나게 차질을 빚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뭐 과천 4천 가구 취소됐다, 옆에 4,300 가구 짓는다는데 취소된 것만 강조해서 계속 차질 빚는다, 차질 빚기를 바라면서 아예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죠. 이번에 LH 걸렸을 때도 3기 신도시 취소되기를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죠. 혹여나 집값 떨어질까봐. 자, 전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4월에 나왔던 거예요. 과천 제친 분당 평균 전세값 1위 올랐다. 분당이 엄청나게 올라서 전세를 제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세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6월부터 상승세가 커지죠. 그리고 계속 호도해서 임대차법 때문이다 하니까 10월부터 주저하던 임대인들도 통화내 하면서 올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상승폭이 줄어들어요. 왜? 8월부터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과천은 어때요? 과천은 입주 및 지정타, 분양 수요 빠지면서 전세가 빠지고 있었죠. 과천이 떨어져서 1등 된 거죠. 분당이 막 올라가서 1등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어요. 평균 전세값 1위 될 정도로. 자, 먼저 1등 먹었던 과천이 계속 오르다가 정점 찍고 떨어지고 있죠. 이 정도 가격에서. 자, 분당도 어때요? 지금 저렇게 띄워놓고서
정점 찍고 떨어지고 있다. 왜요? 지금 뭐 대장지구에서 아파트가 쏟아져서 입주 때문에, 물론 입주 영향도 있죠. 입주 영향도 있고 금리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가 거품 영향도 있는 거고. 저렇게까지 올리는데 분당 지금 새로 대정동 일대에 조성되는 민간 택지 지구 하는 거랑 여러가지 행정 절차 할 필요 없이 일단 전세 그냥 연장하고 살던 집에서 그냥 사는 거랑 그 근처에서 사는 거랑, 분당 같은 경우는 특히 학부모들 많죠. 경기도에서 학군이 제일 좋잖아요. 학군도 바뀌고 막 이런데 이사 가고 싶겠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너무 올려놓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입주와 금리 인상과 전세 거품 동시에 겹치면서 생겨나는 일들이다. 이거를 입주만 강조해서 재건축 재개발 풀어라, 그리고 공공공급 정책은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돼도 전세값은 오를 거고 전세값이 집값을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간다, 이런 여론을 계속 똑같이 조장하기 위해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됐어요. 근데 1년 동안 계도기간 주죠. 너무 길어요. 다음 정부 돼서 계도기간 끝나는데 전세가 동시에 하락 중이죠. 분당, 판교, 위례, 성남, 원도심 등 전세값이 동시에 하락 중이다. 입주 계속 돼요. 아까 몇 가구? 3,833가구에 전세가 떨어지니까 6월부터 12월 하반기, 자 이거 빼고 오늘 6월 말이니까, 자 여기 계속 되죠? 전세가 계속 떨어져야 되겠네요. 3,800세대로 전세가 떨어질 정도면 앞으로 계속 떨어져야죠. 한 2,000세대는 들어오는데. 근데 왜 예전에 서울에 엄청나게 공급 들어올 때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공급 부족이라고 했냐? 분양 끼고서. 여태까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 자, 전세 매매가격 지수 어때요? 매매가격 지수도 상승폭이 한 자리로 떨어지고 있고, 전세도 이제 와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잠깐 상승이 있긴 했지만 떨어지다가 잠깐 상승했다 떨어지다가 잠깐 상승했다 떨어지다가 이런 거예요. 서울 서초 이주 수요 터지기 전까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여기서 전세가 보합세가 먼저 나타났죠. 그리고 수도권으로 가보면은 과천 하남 분당 이런 데서 전세가 하락세가 먼저 나타났죠. 핵심 지역들부터 급하게 올리고 먼저 주춤하고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막 전세가 계속 오른다, 공급 부족이다 계속 이 이야기 해가지고 집주인들이 전세가 안 낮추도록 하려고 하는 거다. 전세 매물 쌓였다가 최근에 조금 빠진 걸 가지고 전세 매물 없다 이런 기사들이나 계속 내고 있고, 자 거래량 어때요? 외지인 매매 거래량 계속 줄고 있죠. 그만큼 투기 수요 이제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법인 매매 거래량 이제 법인도 작년에 털어낼 만큼 털어내고, 못 털어낸 법인들은 어쩔 수 없죠. 욕심부리다가 올해 확 줄었다. 자 매매 거래량 5월에 거래량 늘었습니다. 실수요들이 샀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자전거래 같은 게 들어갔을 수도 있죠.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중요성 거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래량이 늘었다. 보통 근데 5월에 조금 늘고 6월에 이렇게 돼야 됐죠. 작년처럼 6월부터 또 매물 잠김 심화되고 패닉바잉 들어와서 집값 폭등한다 하려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어때요? 지금 67건 이제 신고만 남았어요. 계약은 더 이상 안 된다. 자, 요 수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요 수준은커녕 요 수준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거래 완전히 잠겼다. 지금 매물도 전년에 비해서 매물이 엄청 많이 줄었네 보일 수가 있겠지만 뭐예요? 허위 매물 신고 후 계도 기간, 그 다음에 그 연말에 안 팔리니까 쭉 뺐다가 다시 공시가격 발표되고 쭉 올라가다가 최근 조금 줄어든 거죠. 올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늘었어요? 800건 정도 늘었죠. 전세는 2배 됐고 월세도 2배 됐다. 잠금이에요? 아직도 올라야 돼요? 내놓는데 안 팔리고 있는 게 답이라는 거죠. 내놓는데 안 팔린다. 결론 뭐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세가 계속 상승한다고 하는데 핵심은 과천, 분당, 하남 이런 데가 떨어지고 있다. 중심부 전세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아직도 높으니까 그렇지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밀려났던 수요가 회귀하게 되죠. 회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지방 쪽으로 전세난이 없어서 난이 아니라 전세가가 떨어지는 역전세난이 먼저 갈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매매가 상승폭도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핵심 지역들부터 이러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니 혹은 뭐 재건축이니 이런 걸로 올리려고 하는 거다. 서울처럼. 서울에도 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나서 재건축 됩니다 하면서 계속 올렸는데 결국엔 완화 안 됐죠. 재건축 완화한다는 소문만으로도 어떻게 됐는지 답이 나왔는데 완화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다. 앞으로 그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